이제 들어올 생각하지 말거라.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도어락 바꾸면 저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그깟 집안일 조금 시켰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집안일을 매일 나한테 맡기고선 나 몰라라 하고 나가서 놀다가 오는 너가 그깟 집안일이라 하니 웃기지도 않구나. 너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생지옥이 따로 없다. 너네들은 내가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인 것처럼 보이니? 엄마, 손주들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손주? 손주는 너네들 눈에나 이쁘겠지.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산다. 앞으로 연 끊고 따로 살자. 나도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너네들도 부모 없는 셈 치고 살 거라. 새벽 5시 망원시장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입니다. 서순복 씨는 여느 때처럼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시장 청소부 아저씨의 인사에 고개를 숙이며 웃음 짓는 모습이 30년째 이어져 온 풍경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9세 서순복 씨는 망원시장에서 젓갈을 파는 상인입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큰 빚을 홀로 떠안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어머니입니다. 순복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일 그렇게 하다 쓰러지겠어. 네, 언니.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부지런히 벌어야죠. 옆가게 언니의 말에 서순복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하면서 빚을 갚았죠. 그 와중에도 아들 강지안의 학원비, 과외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명문대 붙었다니까요. 그래? 아이고, 순복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지한이만 잘 되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아들 지한이는 어느샌가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부끄러운지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학교 앞으로는 오지 말아요. 제 친구들이 볼까봐 그래요. 알았다, 우리 아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순복 씨는 참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이해하려 애썼죠. 그래도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안이 취업을 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죠. 서순복 씨는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신혼집 보증금까지 모두 챙겨주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구나.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네. 하며 가슴 뿌듯해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님, 이 동네는 좀 그렇지 않나요? 며느리 미영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순복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동네는 내가 30년을 살아온 곳이다. 뭐가 어때서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신혼집은 강남이나 서초구 쪽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그리고 월세방이라 보증금을 많이 줘야 부담이 덜죠. 아들 지안이는 그런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우리도 신혼집 정도는 좀 괜찮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결국 순복 씨는 통장을 털어 신혼집 보증금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자식 위해서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위안을 삼았죠. 하지만 결혼 후 아들 부부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친정하고
동남아 여행 가기로 해서 못 뵙겠네요. 그래. 잘 다녀와라. 네, 근데 어머님. 며느리 여행 잘 다녀오라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힘들었고 전화는 항상 돈 얘기로 끝났습니다. 순복 씨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늘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혹시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 하는 마음에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째 발길을 끊었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응? 합가하자는 거니? 그래요, 엄마.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같이 살면 좋지 않아요? 순복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터라 자식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아하기도 했고요. 갑작스럽구나. 평소에 연락 한번 없다가. 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요, 엄마. 외롭게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편하게 사세요. 망설이는 순복 씨를 보며 아들이 쐐기를 박았죠.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이제는 제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효도라는 말에 서순복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결국 순복 씨는 합가를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젓갈 가게도 정리하고 가게 정리한 돈과 평생 모아온 돈으로 집도 좀 더 넓혔죠.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순복 씨의 삶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나갈게요. 오늘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이 있어서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던 순복 씨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가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식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아침 식사와 어질러진 그릇들이 가득했죠. 아니, 이 시간에 브런치는 무슨? 어제도 놀러 나갔잖니? 어머님도 참, 요즘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님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어디 있나요? 며느리의 말에는 늘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복 씨는 입술을 깨물었죠. 합가 첫 주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던 탓일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애들 좀 잘 봐주세요. 한창 자랄 때라 끼니 거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또 나가니? 전업주부인데. 집안일은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니?
전업주부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란 법 있나요? 저도 제 인생이 있죠. 그럼 나는 뭐가 되니?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오셔서 괜찮으신 거 아니었어요?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고 네일숍과 마사지를 다녔죠. 쇼핑백을 한아름 안고 들어오면서도 바닥에 널브러진 장난감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장난감 좀 치워주세요. 정신사납네요. 너가 하지 그러니?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막 내일해서 손톱이 이래서요. 치우기 힘들면 놀 때 미리미리. 아이고, 어머님은 맨날 잔소리만 하세요. 요즘 그렇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별로 없어요. 너 일은 너가 하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니? 아무튼 이번은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순복 씨의 가슴에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어머님, 손주 옷은 빨래해 주셨죠? 아, 지금 하려던 참이다. 아니, 어머님도 참.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빨래 하나 제때 못 하세요? 하루 종일? 내가 아침부터 청소하고 밥하고 청소요? 어머님이 하신 청소가 청소예요? 제가 봐도 너무 찝찝해서. 어차피 빨래 세탁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거 조금 한다고 너무 생색내시네요? 그렇게 쉬워 보이면 너가 하지 그러니? 또 잔소리 하시네요.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이었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시어머니를 기를 쓰고 이기려 드는 며느리에게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을 장사할 때도 이렇게 서럽진 않았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집에서 그녀는 매일매일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서러운 건 아들의 태도였죠. 지안아. 엄마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에이, 엄마. 미영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애기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가 좀만 더 도와주세요. 너가 못 봐서 그렇다. 누가 아기를 키우는데?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엄마. 그렇게 서로 힘들다고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미영이 성격 아시잖아요. 얼마나 예민한데. 제발 좀. 엄마는 왜 자꾸 이러세요? 아들은 늘 이러나 저러나 아내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리가 휘고 얼굴이 파래져 가는 것도 보지 못했죠.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TV나 보다가 밥 달라고 소리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바바지기예요? 아들. 엄마가 좀 아파서. 에휴. 그럼 일찍 말하시지. 여보, 우리 나가서 먹을까? 그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쉬는 날에는 자기들끼리 외식하러 나갔다 오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는 같이 갔다 오자고 한 적이 없었죠. 부부는 신발도 가지런히 안 벗어둔 채 나가버렸고 서순복 씨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한계를 느낀 그녀는 자식들을 불러 가사 분담을 제안했죠.
얘들아, 지금 나한테 독박으로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는 안 되겠어? 이제부터는 집안일을 좀 나눠서 해야겠다. 나 이대로는 못 산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무슨 이런 걸 따져요? 어머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서운은 무슨? 지금 서운한 거 따질 때니? 보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님은 저희를 가족으로 안 보시나 봐요. 뭐? 아들마저 어머니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나름 외로워하실 거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합가한 건데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니?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미영이 나가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아무튼 나는 이제부터 파업할 거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결국 마지못해 분담을 시작했지만 이 약속은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며느리는 슬금슬금 예전처럼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순복 씨는 점점 가정부가 된 듯한 기분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평화로운 노후는 온데간데 없고 매일매일이 생지옥 같았죠. 어머님, 내일은 제가 마사지 예약이 있어서 손주 좀 봐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싫으시단 거예요? 분담해서 하기로 한 거 벌써 잊은 거니? 어머님도 참. 손주 보는 것도 이제 싫으신가 봐요. 며느리는 마치 시어머니의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말했고 순복 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자식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또? 가니? 에휴. 이제 너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젠 지친다 지쳐. 그날 밤 순복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때가 그리워 눈물이 흘렀죠. 그때는 비록 고대도 당당했는데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 여기서 죽겠구나. 어머님, 손주는 잘 돌봐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출발할게요. 며느리가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1박 2일 여행을 간다면서 짐은 일주일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손주는 내가 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맡기는구나. 어머님,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이번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돼요? 순복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게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에스테틱의 네일숍을 다니면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니? 제가 돌아오면 손주 방이랑 드레스룸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 나실 때요. 순복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떠났고 순복 씨는 손주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손주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벅차게만 느껴졌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그때 현관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분명 급하게 나가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서순복 씨는 가방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안에서 서류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서순복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시세 서류였어요. 그것도 자신의 집에 관한. 매매가 8억?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그녀의 손이 떨려왔죠. 대출 상담 내역서, 부동산 수수료 명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에 들어온 건 어머니 설득 방안이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합가 제안하고 가족에 강조하기. 집은 팔고 우리 집으로 모시기. 매매 차익으로 우리 집 넓히기. 이게 무슨 일이야? 서순복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합가 제안, 며느리의 변덕스러운 태도, 아들의 이상한 효심.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정아, 어머, 순복이. 무슨 일이야? 나 큰일 난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순복 씨는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 수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험악해졌죠.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아들내미가 어머니 집을 노리고. 그래서 모시고 산다고 한 거라고? 그런 것 같아. 서류를 봤어. 이렇게는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순복아. 정신 차려. 네 집에서 너가 왜 나가니? 나가더라도 그놈들이 나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한다. 지금 당장 현관문 도어락부터 바꿔. 그놈 자식들 못 들어오게 말이야. 친구의 조언에 순복 씨는 흠칫 놀랐습니다. 도어라? 그래. 저 애들 돌아오기 전에 바로 바꿔버려. 이건 내 집이야. 내가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너의 집. 그 순간 서순복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다져진 강단이 되살아났죠. 수정아, 고마워. 지금 정신 차렸어. 전화를 끊자마자 순복 씨는 도어락 교체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2시간 안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죠. 도어락을 교체하는 동안 순복 씨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해 드릴까요? 네. 제가 설정할게요.
해가 저물고 아들 부부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밤 11시 현관 밖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 이상하네?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가 왜 이래? 그러고 보니 도어락이 바뀌었네. 우리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아니야, 여기 우리 집 맞잖아. 어머님. 어머님 계세요? 순복 씨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엄마! 문이 왜 이래요? 빨리 열어주세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자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복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나한테는 이제 자식이 없다.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양심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거라. 내 집을 노리고 들어온 너희들? 이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일단 나와서 얘기 좀 하시죠. 잘못? 너희 서류 봤다. 내 집 팔아서 너희 집 넓히려고 한 거지? 이게 자식놈들이 할 짓이냐? 엄마. 경찰 부르든 뭘 하든 맘대로 해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피땀 흘려본 내 집. 자식들은 발악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불렀죠. 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기, 집주인이 어머님이신데,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식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근거가 전혀 없어요. 결국 아들 부부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모습을 보며 서순복 씨는 처음으로 시원한 웃음을 지었죠. 이제 끝이다. 그날 밤 서순복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열었던 날처럼 가슴이 벅찼죠.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마지막 대면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자식이 어미 집을 노릴 수 있냐? 어머님. 그건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날 가정부로 부려먹고 내 집까지 가로채려고 한 게 사정이야. 평소에 연락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너네들이 갑자기 합가하자 했을 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엄마! 손주들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손주? 손주는 너네들 눈에나 이쁘겠지.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산다. 생지옥이 따로 없구나. 앞으로 연 끊고 따로 살자. 나도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너네들도 부모 없는 셈 치고 살 거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날 이후 현관문 앞에서 매일같이 찾아와 애원하는 자식들이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죠. 더 이상 할 말 없다.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살아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한 걸 알아? 날 식모처럼 부려먹고 내 집까지 노린 게 잘못인 줄 알기는 하는 거니? 순복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죠.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얼마나 잘 모셨다고. 잘 모셨다고? 모셨다는 말 자체가 우스워. 내가 너희 밑에서 일한 게 뭐신 거야?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치실 수 있으세요? 가족? 너네들이 정말 나를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매일 너네 뒤치다꺼리하는 나를 보고 나 몰라라 하진 않았을 거다.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용서를 빌어도 너무 늦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월세방을 구해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토끼 어린 말을 던졌죠.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너희 같은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 허비한 거야.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복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은 여전히 그녀의 든든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순복 씨는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누군가의 아침을 차릴 필요도, 하기 싫은 집안일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죠. 어머니,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들이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죠.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엄마가 있다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복 씨의 대답은 차가웠죠. 때로는 없는 게 나은 자식도 있다더니 내가 그런 자식이었구나. 엄마,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라서. 아, 그래서 찾아온 거구나. 또 내 집을 노리고? 아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에 말을 잃었죠. 가봐. 이제 난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나한테는 자식이 없다. 순복 씨는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죠.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서순복 씨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서순복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베란다에서 화초도 가꾸고
밤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도 실컷 봅니다. 이제 보니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순복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어쩌면 많은 부모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틀을 깨뜨린 거죠. 서순복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때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연이었죠. 이제 망원시장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늘 웃음 짓고 있는 순복 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히 선택한 한 여자로 살아가는 모습을